봉화, 영양 등 의료 취약 지역 임신부들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들도 교복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동하복 한 벌씩을 지원합니다. 대구공항에서 오는 22일부터 무착륙 관광 비행이 시작됩니다. 후쿠오카 상공을 거쳐 다시 대구공항으로 돌아오는 2시간 일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상북도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취약 지역 임신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부인과 이동검진 차량이 봉화군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특수 제작한 차량에는 산전검사와 초음파, 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모두 갖췄습니다. 먼 거리를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반응도 좋습니다. 병원이 최소 이제 영주나 안동, 대구까지 나가야 되는 게 많아서 저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몸이 무거운데 먼 길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봉화에서 이렇게 안동의료원에서 직접 찾아와 주시니까 저 임산부나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경상북도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안동의료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이동 산부인과 팀이 봉화와 영양 등 도내 의료 취약 지역 6곳을 순회하며 매월 2회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 임신부들에게 차량 이동 검진을 통한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거리 진료에 대한 불편감을 덜어주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 지금까지 2만 4천 명이 무료 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대구시 의장은 20일 대구 평리중학교를 방문해 신입생 146명에게 착한 교복, 하복을 한 벌씩 나눠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국공 사립중학교 입학생과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오는 학생 등 2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동하복을 한 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교육 교육비 제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고등학교는 내년 신입생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20억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앞으로 5년간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수만큼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과 온 오프라인 융합교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1인당 한 대씩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활용 수준을 고려해 3학년을 기준으로 매년 학생 수만큼 기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가 시행한 2020년 우수 발명교육센터 심사에서 경상북도의 발명교육센터가 전국 최고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207개의 발명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심사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경북교육청 김종윤 창의인재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창의인재과 김종윤 과장입니다.
네, 우선 경상북도의 발명 교육이 전국 최고를 입증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허청과 한국학교발명지능위에서는 매년 전국에 207곳의 발명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 발명교육 활성화 기여도, 교육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곳의 우수 발명교육센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 포항발명교육센터가 전국에서 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되어 특허청장을 수여받게 되었고요. 2년 전에는 상주발명교육센터가 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포항 발명교육센터가 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포항발명교육센터는 코로나19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센터 내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발명 수업, 브랜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발명 교육을 실시하였기에 전국 최고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육으로는 정규과정, 특별과정, 발명 영재과정, 일일 발명교육, 찾아가는 발명교육, 나눔 발명교육, 발명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특히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8건의 특허 출원과 4건의 특허 등록을 지원하였고,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대회 등 전국 단위의 발명대회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입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용한 발명 동아리 운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특허와 지식재산권 이해 및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발명교육의 지역사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점이 돋보입니다. 네, 2년 전 상주 발명교육센터에 이어서 포항 발명교육센터가 최고 발명교육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이러한 선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전국 최고 발명교육원 선정을 통해 경북 발명교육이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발명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선정에 있어서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발명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각 센터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육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발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발명교육을 위한 시설 개선과 필요한 기자재 구입 예산을 뿐만 아니라 학생 발명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을 위한 변리사 자문료와 연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발명교육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발명교육센터 담당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발명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 풀을 구성하여 이를 발명교육센터에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강사들이 발명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명체험교육관과 교육센터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발명체험교육관은 전국 최초의 전시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발명 전문 연구기관으로 올해 12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발명체험교육관은 경북 발명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체계적인 발명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특화된 전시체험교육, 발명교육 강사 인력 양성, 발명교육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등 발명교육의 가온머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발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발명교육관과 단위 학교의 발명교육이 체계적인 발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향후 목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영양, 군위, 울릉도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발명교육센터가 다 있습니다. 이들 3개 군에도 발명교육센터가 설치되어 경북도 내 모든 학생들이 원하면 어디서든지 양질의 발명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서 배운 우리 발명 인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에서 지식 재산권을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들의 노력에 응원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의 김종윤 창의인재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오는 22일부터 무착륙 관광 비행이 시작됩니다. 대구공항은 이달 22일과 29일, 다음 달부터는 매월 1회씩 후쿠오카 상공을 거쳐 다시 대구공항으로 돌아오는 2시간 일정의 무착륙 운항을 시작합니다. 탑승객은 일반 해외 여행객과 똑같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인 최철영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을 포함해 7명의 초대 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식을 갖고 지방자치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습니다.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경북도 내 사망이나 중상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7일 이후 한 달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3건에서 11건으로 중상사고는 174건에서 69건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계도 기간인 3개월 동안 단속을 유예하고 제도 시행을 알리는 한편 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 공식 일정으로 20일 경북대와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임 장관은 경북대에서 연구실 사고 현장을 살펴본 뒤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실 안전제도 개선 방향, 연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한국뇌연구원을 찾아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뇌연구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연구원들도 산재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더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들, 그다음에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회복을 할 것인지 또한 복구를 할 것인지에 관한 매뉴얼들을 또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의 협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이 지역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협력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상과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수상작 등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 채널에 편성하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제15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는 6월 18일에 개막합니다. 올해는 개 폐막 행사 실시간 중계, 뮤지컬 온라인 상영회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됩니다. 또 이번 축제에서는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를 비롯해 대만, 스웨덴 등과 손잡고 제작한 글로벌 합작 뮤지컬, 또 다양한 한국 창작 뮤지컬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전통식품 분야 식품 명인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역 인물 탐구에서는 전통 발효 식초인 흑초 제조 방법을 3대째 이어온 현경태 식품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73호 현경태 흑초 명인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전통적으로 고두밥을 지어 누룩으로 흑초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곳 흑초 제조장은 예로부터 비옥한 토지로서 곡창지대로서 술과 식초 담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전통 흑초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누룩만으로 흑초를 만드는데, 누룩만으로 흑초를 만들 때 그 반려조가 거의 전부 다 옹기입니다. 옹기 한 곳에서 당화작용과 그 막걸리와 초산으로 이 3단계 이어져서 전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반 식초를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알코올, 그것이 에탄올이랍니다. 이미 만들어진 알코올을 사용하니까 술 만드는 공정이 없으니 바로 초균을 띄어서 만들면은 바로 일어나는 게 전통 식초입니다. 조선 그 왕조 시절에 왕실에서 제사에 올리는 그 식초가 진초라 했습니다. 이 진초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만든 진안초의 준말이 진초입니다. 이때의 진초가 지금의 말해서 흑초라고 합니다. 진하는 흑색의 색깔을 진한 초가 지금의 흑초로서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래되고 있는 그러한 식초를 제가 그 원령을 복원하여서 흑초 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그 전수받아 그 식초 조리법이 제 몸에는 배어 있습니다. 그 흑초 조리법을 다시 복원하고 1993년도에 세계 최초로 그 마늘 흑초를 개발했고, 또 세계 최초로 홍삼 식초를 개발해서 이것을 1995년도에 특허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흑초를 만들기로 계속 계획하고 이 흑초를 다시 만들어 지금까지 계속 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의 소수류와 수입되는 양이 연간 한 700억 됩니다. 전통 흑초는 통틀어 지금 연간 한 100억 되는데 흑초에 대비해서 7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흑초를 이용한 발사믹 식초, 그러니까 이 들녘에 나오는 이 포도 내지 또는 그 복숭아를 이용한 발사믹 식초를 만들어 후세의 젊은이들이 먹을 수 있는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 전통 식초보다 이 발사믹 식초를 선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생산되는 원료를 농축해서 저희도 이 발사믹 식초를 만드는 게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문화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장신구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조각장 상감 입사 체험과 법이산 봉수대 VR 체험, 농악놀이 제사 체험 등 4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위탁 운영을 맡은 미미 엔터테인먼트 또는 수성구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